안녕하세요. 채슬리 인턴 여러분.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옆에는 이성준 대표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글로벌 인사이트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아침에 모닝 브리프에서도 금요일 아침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 설베이였었죠. 맞습니다. 네, 그런 걸 보다 보면 야, 이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왜 지금 이런 액션을 취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외국인들의 동향이 결국은 글로벌한 그런 걔네들만의 이 펀드 운용에 대한 전략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인사이트를 통해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투자하시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 이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설베이 그 자료네. 예, 맞습니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금요일인데요. 오늘 아침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한 페이지를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 그것에 조금 상세한 버전 그리고 부연 설명 이런 것들을 오늘 함께 드리면서 그와 함께 이제 또 BOA 시큐리티란 곳이 무엇인지 네. 어딘지 그리고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자료인지 뭐 이런 기본 정보까지 포함해서 한 4, 50분 정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6회인데요. BOA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 September 202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달 나옵니까? 맞습니다. 매달 한 15일에서 20일경에 나오고요. 첫 번째 페이지 순서에 보시면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큐리티스라고 하는 이 IB가 어디인지 아주 개략적인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이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라는 자료가 이 회사에서 나온 리서치 아웃풋인데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말씀드린 이후에 가장 최근에 한 채 5일도 안 된 것 같아요. 나온 9월달 서베이 자료 중에 요약과 주요 차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저희가 그 FOMC 미팅에서 50bp 인하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서베이는 그 50bp 인하를 보지 못하고 작성된 자료거든요. 전무님께서 그 50bp 인하 된 내용 그리고 시장의 요 며칠 움직임 이런 거 같이 좀 부연 설명해 주시면 보다 더 완벽한 자료가 되지 싶습니다. 네. 이 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투자 활동을 조금 오래 하신 분은 그 메릴 린치 증권이라는 아주 유명한 증권사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금융위기 전후까지는 이 메릴 린치가 존재했었는데요. 상업은행이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메릴 린치 증권을 인수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라는 이름으로 한동안 활동을 하다가 19년에 아예 이름을 BOA 시큐리티,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큐리티스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릴 린치라는 이름은 사라졌어요? 사라졌고 메릴 린치라고 하는 그 웰스 매니지먼트 하는 조직은 살아 있는데 예. 거기는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브로커리지나 IB를 하는 증권사는 아닌 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메릴 린치에서 이런 리서치 아웃풋을 봤어 하는 그 얘기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지금은 그게 BOA 시큐리티에서 이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 뭐 익히 아시는 뭐 JP 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굉장히 유명하고 큰 IB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메릴 린치 아니죠. 이제 BOA 시큐리티까지 다양한 사업군 갖고 있고 가장 이제 영향력이 큰 증권사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는 저희가 막 줄여서 그냥 FM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저희가 이제 인스티튜션이라고 부르는 그런 연기금을 포함한 투자기관 그리고 뭐 공모펀드 운용하는 그 뮤추얼 펀드 매니저 그리고 헤지펀드 매니저까지 폭넓게 약 한 300개 기관에게 매번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때로는 OX, 때로는 강도를 표시하게 해서 그것에 이제 컨센서스를 저희한테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투자의 심리 뭐 현재 포지션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이 그것들의 컨센서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보여줌으로써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저희의 영역으로 또 이제 남겨주는 그런 자료입니다. 예. 300개의 기관 투자가들한테 물어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15일경 내외에 나오는데요. 3페이지가 가장 최근에 나왔던 9월 17일에 나왔던 자료의 첫 페이지 일부입니다. 다 보여드리면 또 약간 아,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예, 제가 첫 페이지 일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첫 페이지에는 이 자료가 보통 한 30페이지 내외가 되거든요. 예. 그것에 대한 서머리를 이렇게 쭉 해주고 맨 위에는 뭐 어떤 헤드라인이 될 수 있는 제목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항상 좀 넣어줘요. 네. 그래서 이번 월에 나온 자료의 제목은 그 헤드라인은 The Contrarian Play Commoditi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커머더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제일 안 좋기 때문에 이 컨트레리언 플레이를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정확히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주류에서 좀 벗어난 반대되는 투자. 역발상 투자라고 보통 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역발상 투자를 하실 분은 커머더티에 투자해라. 원자재에 어. 투자해라. 이게 이제 키 메시지였는데 이후에 보면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나오는데 이렇게 원문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매번 보면은 여기 뭐 약간 미세하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굵은 글씨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굵은 글씨인 바텀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베이의 요약이고요. 두 번째 FMS,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서베이 빅 컨빅션스부터 이렇게 굵은 색으로 좀 이렇게 굵게 표시된 부분은 예. 항상 이 질문을 해요. 아.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주고 이후 자료들을 보면 그것에 대한 서포트하는 이제 차트들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6페이지 이후에서는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예. 이제 어떻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말씀드릴까요? 이 BOA 그 펀드 매니저 서베이는 그 FMS 센티먼트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그 파란색 그 바를 설명한 마지막 줄 보시면 이 센티먼트를 세 가지로 측정을 합니다. 하나는 그 이익 성장에 대한 이 매니저들의 기대감, 또 하나는 현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또 하나는 에쿼티에 얼마나 많이 배분을 하느냐. 만약에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막 시장이 잘 될 것 같으면 현금 비중 아마 최저치로 막 줄일 거고요. 네. 그리고 에쿼티 비중을 아마 많이 높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향성으로 이 센티먼트를 평가하는데 제가 요 세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익에 대한 그 기대는 사실 소폭 줄었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현금 자산을 조금 더 줄였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봤다는 얘기고, 에쿼티 비중을 아주 살짝이지만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오른쪽에 그 Japanese Yen Carry Trade Unwind라고 써져 있는 이 동그라미 그 파란색 표를 보면 아주 살짝 이렇게 파란색이 머리를 들었는데 진짜 아주 조금입니다. 그래서 살짝 개선은 됐지만 막 의미 있게 개선된 건 아니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개선은 됐다. 그 여기 이 변곡점들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때 있었던 어떤 굵직한 그 매크로 변수들을 적어놨는데 아마 점님 머릿속에 막 지수 이 차트랑 다 이게 겹쳐서 보이실 테니까 이 어떤 중간값 언저리에서의 움직임은 큰 변화 없는 것 같고 0에서 10인데 막 9, 10 이렇게 올라가고 0, 1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지수 바닥권이다. 지수 조금 이게 꼭지인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왼쪽에 Y축 스케일을 보면 0에서 10까지 돼 있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펀드 매니저들의 센티멘트, 네, 네, 센티멘트가 0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센티멘트가 안 좋다. 네, 아주 안 좋아지는 예. 겁니다. 그리고 그 안 좋아진 이유가 뭔지 적혀 있는데 9.11 테러,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 예, 그리고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예, 그런 식으로 쭉 밑으로 가면 갈수록 센티멘트가 안 좋은데 이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을 보면 다 거의 주가 바닥이었을 맞습니다. 때, 예, 이런 이유로 센티멘트가 안 좋아졌는데 그때부터 이제 바닥을 치고 돌아섰다고 보면 되고, 위에 저 위에가 있는 거, 예, 센티멘트가 한참 좋을 때 캐시 레벨도 제일 작고 그죠? 네, 예, 에쿼티도 꽉 채우고 있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을 때, 예, 그럴 때가 오히려 꼭지인데 그 꼭지였던 부분이 2009년 이후에 있었던 양적 완화 1차 있을 때고, 그 다음에는 양적 완화 2차였을 거고요. 그리고 2013년 이럴 때는 이제 브릭스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텍스컷이라고 돼 있는데 요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이 법인세가 전격적으로 인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35%에서 21%로 딱 인하되면서 그 부분이 또 시장에 많이 불을 지피는 그런 부분이고 이거 제일 위에 이 블루 웨이브가 네. 뭐죠? 저도 이거 좀 뒤져봤는데 마땅히 잘 못 찾았습니다. 예, 이 블루 웨이브면 이게 20년이다 그죠? 이게 그건 것 같네요. 이 블루하고 이게 저기 선거에서 네. 민주당 공화당 아. 리퍼블리컨하고 데모크라트하고 네. 블루가 민주당. 민주당이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바이든이 승리했을 때네. 네. 네. 그죠? 예, 그게 아마 블루 웨이브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패니즈 캐리 트레이드 오마인드 요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급냉하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확 다시 떨어졌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센티멘트가 약간 네. 사랑날랑 말랑 이러고 있는데 야, 이게 10월 달 됐을 때 이번에 금리 50bp 비컷에 대해서는 이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네. 반응을 했는지 나중에 10월 달 자료가 네. 궁금해지네요. 이때 또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자료들 저희도 뭐 오랫동안 봐왔는데 펀드 매니저들조차도 이 센티멘트가 안 좋을 때가 오히려 바닥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펀드 매니저라고 해서 뭐 역발상으로 아주 투자를 잘 하느냐, 예, 그건 아니고 펀드 매니저들의 센티멘트도 시장하고 약간 극단에서는 거꾸로 가더라. 네. 예, 그 부분은 좀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8페이지입니다. 그 앞선 페이지에 서포트하는 차트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장기간 그 펀드 매니저들의 그 캐시 레벨, 그 현금 보유예요. AUM 대비 현금 보유인데 보통 정말 강하게 이제 에코티에 자신이 있고 시장을 좋게 볼 때는 4% 내외 정도까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가로로 이제 빨간색 줄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줄이 아마 전체적인 평균 수준인 것 같고요. 밑에 줄이 이 정도면은 굉장히 강하게 현금 비중을 낮게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4.2% 전월이 4.3%에서 아주 조금 내려왔는데 이 정도면 현금은 거의 최소 수준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기가 있었거나 센티멘트 안 좋아졌을 때는 현금이 6%, 7%, 8%막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니까 앞 페이지랑 뭐 비슷한 결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4%하고 5%에 지금 빨간색 줄이 쫙 그어져 있는데 네.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 펀드 매니저의 캐시 레벨이 4%를 거의 터치하는 수준이면 네. 우리나라 코스피 고점하고 거의 비슷하는 거니까 21년 초에 그죠? 맞아요. 네, 21년 초에 4%를 찍었었고 네. 그 전에 13년 그리고 11년도에도 차정장세 때문에 11년 상반기에 고점을 쳤는데 이거 되게 좀 중요한 자료를 하나 봤네요. 그리고 2007년도 그렇잖아요. 네. 2007년에도 4%가 깨졌었는데 그때 펀드 열풍이 막 불면서 주식 살려고 난리였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캐시 레벨이 4% 미만으로 갔을 때 주식을 일단 한번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보통 우리가 주식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을 때 더 못 올라간다고. 맞습니다. 네, 이 캐시 레벨이 되게 중요하네요. 캐시를 3% 수준까지 낮추면서 주식을 사지는 않네요. 네. 그죠? 예, 요게 저희는 이제 단일 국가, 단일 자산에 투자하다 보니까 막 99.99 뭐 이런 네. 경우도 있는데 이게 글로벌 펀드다 보니까 각국 통화별로 뭐 결제일 차이도 있고 막 이래서 아마 이론적으로 99.9% 이런 게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현금 3% 4% 정도 갖고 있다는 거는 뭐 결제일 차이에 의한 최소 보유 현금 막 이런 거 따지면 거의 꽉 채웠다.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9페이지입니다. 아까 너버스 불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좋게 보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찜찜해서 대비는 좀 해야겠다. 그런 포트폴리오를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경기 방어 업종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유틸리티나 음식료 쪽에 대한 투자가 00년 그러니까 2000년 이후로 이제 최대 수준이다. 특히 이 밑에 표의 설명 보시면 유틸리티나 음식료와 그 다음에 어떤 경기가 이 상승할 때 좋다고 보여지는 에너지, 원자재, 산업재 이런 것들의 어떤 상대적인 보유 비중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게 이번 표인데요. 여기 24년 9월 보면 2008년이나 뭐 2020년보다는 조금 미치지만 요 포트폴리오 배분을 봤을 때 이 디펜시브라고 이 분류되는 업종에 대한 투자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표현으로 하자면 에너지, 원자재, 산업재 이런 거 팔아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이 방어할 수 있는 유틸리티나 음식료 이런 것들 채웠다. 이렇게 보여지는 움직임이 지난 한 달 동안 또는 2달 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현금 비중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말 그대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불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아까 왜 nervous한 불인지 걱정하는 황소. 시장을 좋게 보면서도 뭔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불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현금 비중은 낮췄지만 방어주로 이렇게 많이 네. 옮겨 탄 거네요. 정말 걱정이 없으면 아마 여기서 지금 그 시클리컬이라고 하는 곳에 꽉꽉 채웠을 거예요. 예. 걱정은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아,